우리 가은이를 위한 과학 소화 단원 학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알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이 전 단원에 공부했었던 기본 단위, 영양소의 기본 단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그렇지. 첫 번째 탄수화물,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탄수화물, 두 번째 지방,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의 기본 단위는 첫 번째 탄수화물은 완전히 분해가 다 되면 가장 기본 단위 뭐가 있다 그랬죠?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지방산과 하나 더 모노글리세리드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입니다. 이걸 왜 알고 있어야 하냐면 소화라는 걸 알아야 돼.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어떻게 잘게 부수어서 잘게 부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씹는 작용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가는 소화 효소의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의 작용까지 포함시켜서 잘게 부수어서 뭐 하기 좋은 형태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쌤 여기 앉아 계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소화라고 하는 건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거를 강조한 거야. 그럼 결론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어야 흡수가 되고 우리가 쌀밥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면 쌀 자체를 몸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씹어서 삼키면 우리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서 작은 형태인 포도당 형태로 흡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고 그 전체 과정을 다 통틀어서 이런 과정을 다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몸의 구조 어렵지 않아요. 입이 있어요. 그럼 입하고 연결된 관이 있습니다. 목 안에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음식물에 대한 거니까 식도예요. 그럼 식도를 지나서 내려가게 되면 식도 아래에 위가 있습니다. 자, 위를 지나면은 12지장이 있고요. 12지장을 지나면 작은 창자가 있어요. 이 작은 창자를 뭐라고 하냐면 소장이라고 하죠. 소장 길어요. 그런데 소장을 지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큰 창자가 있습니다. 큰 창자를 뭐라고 하냐면 큰 창자는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을 지나면 마지막에 어디로 연결될까요? 그렇지. 똥꼬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대장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 옆에 12지장 옆에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이건 이자예요. 이름 다시 다 쓸 거예요. 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는 관이 있습니다. 녹색, 초록색 주머니 작은 게 있는데 이건 쓸개고요. 쓸개 뒤편으로 커다란 거 있어요. 이게 건강해야지. 바로 뭐예요? 간입니다. 그럼 각각의 명칭을 한번 써볼게요. 팔이 너무 작네요. 어깨를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안 된다. 지워서 해봐야지. 자, 어깨를 크게, 팔, 몸통, 그리고 이쪽도 어깨를 크게, 팔, 몸통. 엄청나네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뭐라고 했죠? 식도. 음식물이 지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이거의 이름은 뭐라 그랬지? 위라고 했죠.
그다음에 위아래 작게 이렇게 짧은 거, 요 짧은 걸 12지장인데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으니까 12지장 이렇게 말만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이자. 위가 아니에요. 이자예요. 얘는 이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 거? 초록색 조그만한 주머니, 얘를 쓸개. 그 다음에 요 빨간색 그려준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작은 창자를 소장이라고 하고, 큰 거를 뭐라고 하죠? 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는 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 바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예요. 그럼 이자라든지 쓸개라든지 간으로는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입부터 볼게요. 이건 이렇게 확대할 수 있어요. 자, 입에서는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저작 운동을 해요. 입에서 일어나는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씹거나 그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주는 걸 기계적 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작 운동은 씹어주는 거. 그 다음에 입에서는요 두 번째 화학적 소화도 일어나요. 바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침 속에 들어있는 침 속에 들어있는 무엇이 있냐면 아밀레이스. 침 속에 침속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소화가 아니고요. 화학적 소화입니다. 왜? 화학 물질이 작용해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씹는 거, 그 다음에 이동시켜주는 거. 여기에 연동운동도 있어.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똥꼬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주는 게 연동운동이에요. 자,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특히나 뭐에 대해서? 바로 녹말에 대해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녹말이라고 하는 건 쌀밥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빵, 쌀 뭐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아밀레이스가 녹말에 작용하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엿당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엿당에 해당하는 걸 다른 곳에서는 포도당까지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녹말은 좀 더 고분자예요. 이렇게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아. 그런데 이렇게 길다랬던 고분자를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침투해가지고 분해시켜서 저분자로 이렇게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침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식도는 이동하는 곳이고 이제 위 볼게요. 위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 위액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위액 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위액 속에 염산 성분이 있는데 이 염산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에 무엇을 방지해 주냐면 부식을 방지해 줘요. 혹은 부패라고 봐도 돼요. 썩는 걸 뭐 한다? 방지시켜 줍니다. 두 번째, 원래는 펩시노젠이에요. 원래 분비되는 건 펩시노젠인데 이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게 염산의 도움을 받아요.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바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됩니다. 얘가 바로 무슨 효소라고요? 소화효소입니다. 그럼 이 소화효소 펩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는 최초로 단백질이 소화되는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깃덩어리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의 단백질이 돼요.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은 고분자였던 게 조금 저분자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누구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자, 이게 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갈 텐데 소장 가기 전에 이자하고 쓸개 간을 봐야 돼요. 이자부터 볼게요. 똑같이 연두색으로. 자, 이자는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 이자라고 하는 거 은행에 돈 맡기면 주는 거 아니고요. 이 이자는요. 하는 역할이 첫 번째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 이름들 봐야 되겠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밀레이스. 아까 입안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펩신 친구예요. 트립신, 신신. 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라이페이스. 그래서 간략하게 써주면 얘는 탄수화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에 관련된 거, 마지막 라이페이스는 지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중에 나올 것까지 연결 지어서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쓸개하고 간 볼게요. 자, 간에서는요 무엇을 만드냐면요,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쓸개즙을 생성해요. 그럼 이 쓸개즙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쓸개로 가요. 그럼 쓸개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쓸개즙을 뭐 한다는 얘기야?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둘 다 빨강색으로 볼게. 쓸개즙이 어디로? 12지장으로. 그 다음에 이자액 속에 있는 3대 영양소도 12지장으로.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내려갈까요? 연동운 등에 의해서 둘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소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결론은 그래서 소장으로 연결되는데, 자, 모든 액이 다 소장에서 오겠네요. 소장으로 모이겠네요. 그래서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뭐가 일어난다? 최종 소화가 일어난다. 그럼 최종 소화라고 하는 건 모든 영양분이 다 완벽하게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 소화에 들어가는 첫 번째, 아까 중간 단계의 단백질 있다 그랬죠. 중간 단계의 단백질이 누구에 의해서? 트립신이죠. 여긴 다 검은색으로 할게요. 트립신에 의해서 무엇으로? 아미노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백질 받고 두 번째는 지방 볼게요. 지방은 오로지 소장에서만 분해돼요. 지방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지방은 소장에서 최종 분해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두 가지죠. 지방산과 모노글리, 밑에다 쓸게요. 옆에다 쓸까? 모노글리세리드. 됐나요?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엿당입니다. 위에서 엿당까지 분해를 시켰죠. 녹말을 엿당으로. 그럼 엿당을 무엇으로? 아밀레이스로 그냥 보기도 하고요. 말타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여기는 적을게요. 자, 이거를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죠. 그럼 최종 소화가 다 됐어. 어디에서? 소장에서. 그럼 소장에서 최종 소화도 시켜주는데, 두 번째, 여기에서 뭐도 일어나냐면 소화가 된 영양소들이 뭐가 돼요? 흡수도 돼요. 그래서 최종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바로 소장입니다. 흡수에 대한 건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흡수한다? 수분만 흡수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든 물은 다 대장에서 흡수해요? 그건 아니에요.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런데 대장은 남아있는 기능이 소화를 하는 게 아니고, 대장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쓸개즙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 그럼 쓸개즙은요, 저기 안에 쓸개즙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게 소장으로 들어가서 뭐 하냐면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누구의 소화를 도와준다?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자,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세요. 쓸개즙은 기억해야 돼. 쓸개즙은 뭐가 아니다? 소화 효소는 아니다. 그래서 지방을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야. 단지 지방이 소화되는 걸 옆에 있으면 잘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서 이제 이거 말하면 되겠네요. 소장에서는 흡수한다면서요. 그럼 흡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따로 떼서 볼게요. 여기다가. 자,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곱창처럼 생겼어요. 그치? 그런데 이 소장의 벽은요, 털이 엄청 많아요. 살짝 그릴게요. 요 정도만 그릴게요. 점점점 다 이렇게 생겼어.
아래도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거 이렇게 그려야 좀 더 정확하고, 자, 이렇게 소장의 벽에 털이 많은데 이 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털을 융털이라고 합니다. 무슨 털이라고 한다고요? 융털. 소장의 벽에 있는 털을 융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융털이 많아요? 왜냐 하냐면 융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표면적을 넓혀서 표면적을 넓혀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뭐 하기 위해? 흡수하기 위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결론이 생기죠. 융털에서 뭐 한다? 흡수한다. 그럼 융털이 소장이니까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뭐 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융털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융털은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하면. 그런데 융털에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런 관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 관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암죽관이에요. 무슨 관? 암죽관. 그리고 암죽관 주변에 작은 혈관이 막 얽혀 있어요. 모식도니까 이거 모식도로 가는데 이 작은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혈관이에요. 됐니? 자, 결론부터 융털에서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되는 경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요. 그럼 관이 두 개라는 건 흡수되는 물질, 영양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수용성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요. 암죽관이라고 하는 곳으로는 지용성 영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수용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염류, 칼슘,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BC예요. 그 다음에 최종산물인 아미노산, 단백질 최종산물인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최종산물인 포도당 다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것은 지용성 영양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딱 감이 오지. 기본 단위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어요. 바이타민 A, D 정도만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으로 연결되는 건데 예쁜 색으로 해볼까? 자, 결국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것들은 누구를 거쳐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요. 그리고 암죽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바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요. 선생님 그러면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심장에서 만나네요. 그럼 심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구 속에 섞여가지고 혈액이라고 하는 게 섞여가지고요. 모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뭐 하는 거야? 순환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끝나면 순환을 공부하게 됩니다.